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보면 엔터는 지금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섹터 내가 고평가인데, 자, 이 성장 밸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동안에는 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엔터 쪽과 미디어 이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컨텐츠에 대한 이 보급률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면서 컨텐츠 소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 때문에 이 매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TV에서 하는 이제 언론사 뭐 SBS 한국 경우도 보면 SBS 뭐 KBS 그리고 뭐 MBC 요런 데들이 거의 뭐 독점적인 이제 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갔죠.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J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급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CJ그룹에서 거의 뭐 케이블 TV는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케이블 TV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케이블 TV는 1%만 나와도 시청률이 1%만 나와도 무슨 뭐 대박이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도깨비 이럴 때 보면 뭐 15%인가? 이상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저런 컨텐츠 같은 경우들이 공중파보다는 케이블 쪽에서 돈이 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가수라든가 뭐 이런저런 무언가 대중에게 자기를 이제 어필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좀 폐해가 많았죠.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 뭐 1인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하면서 광고 같은 경우도 편성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쪽인데, 이 오프라인이 SBS, KBS, MBC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비용 줄이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만들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 유튜브 같은 데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엔터 같은 경우는 보면 기획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사로 볼 수 있죠. 엔터 우리나라의 3사가 보면 JYP 있고, 그리고 YG, 그리고 SM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오면서 이제 뭐 빅히트가 이제 상장을 하면 거의 뭐 요 정도로 이제 뭐 한 4강 구조가 되겠죠. 이제 가수로 시작을 했죠. 보통 다 이제 가수로 시작을 하면서 YG나 SM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를 해서 배우라든가 이제 예능인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회사 덩치가 커지면서 다른 이제 신규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기랑 경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배우들이라든가 뭐 신인들을 발굴하는 거 아니면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뭐 아티스트라든가 뭐 가수, 특히 쉽게 말하면 연예인들이 거의 뭐 이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돈도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보다는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확장 국면에 있는데, 또 이제 가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과거에는 음반 수익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행사 뛰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바뀌고 있죠. 음반하고 행사 뭐 이랬다면, 요즘은 이 행사가 어떤 걸로 바뀌고 있냐면
그러니까 오페라나 뭐 뮤지컬 같이 콘서트로 바뀌고 있죠. 콘서트가 이제 뭐 행사 수익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사 같은 경우는 작은 인원을 모아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버는 돈이 액수가 작아요. 그쵸? 근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잠실 주경기장이라든가 이런 큰 뭐 몇만 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공급을 하면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음반 같은 경우에서도 가게는 이제 앨범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음반이 이제 뭐 곡당 발매를 한다든가, 또 예전에는 이제 다 비용이었던 부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뮤비 같은 경우, 요런 거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면 요런 것들이 그냥 다 비용이었잖아요. 홍보를 위한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홍보비였는데 지금은 이게 수익 구조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이제 관련 상품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이면 빅뱅 관련 상품들을 막 팔고 하죠. 근데 그 수요층이 엄청나게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요런 경우로 좀 보고 있고, YG 뭐 GD 같은 경우는 보면 한국에는 사실 뭐 명품을 협찬받고 전 세계 이제 명품 브랜드들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뭐 요런 쪽보다는 이제 대우를 못 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류라는 게,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로 오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한국이 굉장히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겠죠. 중화권과 이제 한국인데, 이 한류가 어떻게 보면 좀 이걸 넘어선 게 아닌가, 중국의 이런 부분들을 한류가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엔터주들은 장기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가치 같은 부분들을 이제 추적해 가면서 좀 많이 비싸지 않은 구간까지 구간이 이제 보여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골고루 포트에 집어넣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큐브 엔터, 자, 수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후발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자, 큐브 엔터는 이제 후발주예요. 자, 엔터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는 이제 JYP였고요. JYP가 한 1000%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움직였던 게 SM, 그리고 YG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큐브 엔터인데, 덩치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돈을 벌어버려도 이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을 히트를 하나 시키면 기획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건 사실 신인들을 제대로 키워내면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획사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리턴이 굉장히 크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어떻게 편입을 해갖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주님이 일단 128% 자,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정금 남기고 뭐 팔고 하셨겠죠? 오늘도 보니까 한 9% 튀었더만. 자, 128% 가 있는 데서 9%가 튀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거의 뭐 한 25% 정도 자,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0원 구간대 샀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 9% 때렸으니까 한 4,000원, 5,000원 5,000원 됐으니까 한 150% 됐겠네요. 150% 금방까지 올라왔겠죠 지금. 그리고 자, 빙고님도 수익 인증 해주셨어요. 빙고님은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익률, 기준 수익률, 자, 100% 이상의 수익률을 쌓아가고 이렇게 하나씩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이 마인드만 잡히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100%를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500%, 1000%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안 팔고 이제 보유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입혀야 돼요.
자, 이 경험이 쌓여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자, 1000% 수익률인 이제 뭐 보면 100배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습관들과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입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큰 수익률들을 만들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점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그런 경험들을 회원분들이 지금 하나씩 경험을 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편입한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움직였죠. 가장 먼저 17년도에 가장 먼저 뻗어나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00% 정도 나왔어요. 이게 뭐 이제 트와이스 이제 히트시키면서, 트와이스가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나서, 이익구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고평가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고평가했는데, 이 버블을 엄청나게 키웠죠. 그러니까 이 실적이 입혀진다든가, 나중에 또, 성장성이 더 크게 늘어나는 이런 포지션들이 오면, 주가는 이제 뭐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게 SN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50% 정도, 나오고, YG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0% 정도, 바닥권에서 보면 100% 정도, 이제 와 있는 상태고, 자, 큐브엔터가 이제 후발주였죠. 이때 다 움직일 때, 2017년도에 움직일 때, 자, YG엔터하고 큐브엔터가 후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후발주였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에, 1, 2, 3, 4, 5, 6. 뭐야, 이거? 여기 구간이 맞나 본데? 17년도, 여기구나. 17년도 6월 달. 자, 요 정도 구간에 제가 이거 추천을 드렸었어요. YG엔터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다가,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거 추천 드렸다가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진짜. 지금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나중에, 막, 여기 6만원 구간까지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저항 구간이 한 5만원 구간에 맞았으니까, 여기서 많이 눌렸다가 가면 한 요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요게, 지금은 이제 편입을 못하죠. 다 늦었어요. 근데 요런 자리에 추천을 해서, 이게 길게 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구간에서 잠깐 이거 눌린다고, 내가 요걸 집어먹고 뭐하고 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안 하는 거고, 뭐 이거 사세요,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 판단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투자의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철학이라든가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만 꾸준히 유튜브로 하나씩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죠. 자, 10월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무너지죠. 이게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 근데 자, 10월달에 폭락이 나올 때 다 같이 무너지는데 이 흐름을 보세요. 대장은 10월달에 위에서 꼭지를 잡고 밀리면서 이게 반등이 약하죠. 이건 뭔 말이에요? 버블이 심하다는 거예요.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힘이 더 약한 거야. 근데 SN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월달에 이거 나오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뻗어 나가는 거잖아. 요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거는 사실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 요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 골고루 우리는 채워가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오늘 이제 후발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KMW 뭐 등등 뭐 대한광 뭐 대한광통신, RF, HCI 이거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이제 여기서 뭐 보고 막 해서 미래 전망 나오고 그전에는 어떤 종목인지 몰라. 관심도 없어. 전문가들도. 그러다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공부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떠들어 대는 거야. 이게 뭐 미래 전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다 개미들은 이거 보고 들어가니까 꼭지잡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꼭지잡이를 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업황이 좋고 그러면 꼭지에서 잡았어도 뭐 한 2, 3년 지나면 다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겠는데
요런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망가지는 거예요. 자, 손실폭을 이제 제한되는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끌고 가면서 보유를 해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데, 요렇게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이 자리가 보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요런 자리가 가장 좋은 구간이잖아요. 자, 2만원에서 3만원 구간,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구간이잖아요, 편입하기. 지금 자리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위아래로 반반이에요. 요런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위로 갈 확률이 80%가 넘어요. 여기서 골팍이 나와도 다시 되돌릴 건데, 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 자리를 어떻게 찾냐. 자, 상상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거 영상들 보면서 하나씩 이제 누적을 해보고, 지금 보면 어때요? 가장 강하게 지금 뻗어나가는 건 어때요? 요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이는 걸 보이면 요걸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후발주들을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중간에 따라잡는 거 하면 먹을 폭이 많이 없다고. 요런 자리에서 그냥 바닥 박박 기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편입을 해야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SM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요 자리에서 제가 사실 회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없고, 이때 커뮤니티 초기고 했다 보니까 지금이랑 그때랑은 이제 리딩 방식도 많이 다른 게, 시스템에 대한 수정 보완도 많이 했고, 또 회원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간접 경험 또 직접 경험을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도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시스템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이만큼 됐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투자 철학을 입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주식 투자를 길게 하다 보면 100%, 무슨 뭐 200%, 500% 이런 수익률들은 사실 되게 작은 수익률들이에요. 산업이라는 거는, 주식은 뭐냐면, 기업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이 물가 반영을 시켜갖고 상품에다 전가를 시키면 돼요. 그쵸? 이거를 소비자들은 어때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인 서민들은 어때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고 무언가 소비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잘라버려요. 잘라버린다고. 자,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들이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어때요? 자영업만 다 죽어버리잖아요. 대기업이 죽어요? 인건비 올린다고 대기업이 죽냐고. 자영업자들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로 가는 구간에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이 창업이라든가 뭐 벤처를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무조건 경제정책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들한테 세금 좀 뜯어가지고 이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리스크를 줄여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자, 세금 올리고 뭐하고 한 다음에 그 세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주고 있잖아. 막 공공일자리 같은 거. 나중에 가면 다 없어질, 무슨 뭐 정치적으로 나중에 가면 무슨 다 없어질 공무원, 되도 않는 임시직, 요런 데 집어넣고 있고, 또 무슨, 나는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게 그 뭐야, 그 실업급여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 그러면 가장이 돈을 벌어와요. 돈을 벌어와서 이걸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500을 벌어와서 이제 이걸로 먹고 살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잘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자녀가 있고 부인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실업급여 해갖고 이거 먹고 사는 거 이걸 왜 해주냐고. 나가서 일 시켜야지. 이렇게 일자리를 풍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늘려줘야지. 기업들을 자꾸 독려를 하고 돈 좀 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하면서 기업들 꼬셔가지고 요런 거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무언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뭐 언급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되게 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전부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에서 각 국가마다 다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한국같이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땅덩이가 조그만데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들은 더 많은 돈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데 그 기술력의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야. 한국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고. 내수 시장을 일본처럼 키워가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내수 시장이 커지면 장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자, 엔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이런 거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일단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중간에서 올라타면 사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보면 얘들 이 중간에서 올라탔다 그러면 이게 뭐 15,000원 뭐 2만원에 올라타면 결국은 여기서는 100%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얼마야, 막 4,000원 뭐 여기때 시작한 조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닥권에서 샀으면 수익률이 높은데 안전성에서는 이 위에서 사면 떨어져요, 안전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었다 그러면 요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요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안 움직인 종목들 중에 이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요런 종목들을 사야 리스크가 작고 수익도 확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후발주를 보는 관점은 일단 먼저 대장을 봐야죠. 대장이 뭔가를 봐야 돼. 각 섹터 내에서 대장이 먼저 본 다음에 대장이 일단 움직임 폭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 섹터군을 골고루 이렇게 담아가는 겁니다. 자 2017년도에는 SM도 좋았고 YG도 좋았고 무슨 뭐 큐브엔터 이런 것도 좋았겠죠 다. 이런 것도 다 좋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018년도 들어서부터는 이제 SM은 자리가 좀 높으니까 이거는 신규 편입하기는 애매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편입하기가 좋았겠죠. 자, 엔터 섹터에서도 찾으면 돼요, 이제. 또 아직도 이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찾아서 편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후발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돈이 여기에 갔던 돈이 요게 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런 데서 이제 좀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제 먼저 이제 엔터가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자 이것도 이제 수익 나면 여기에서 이제 덜어서 이쪽으로 가고 들어 올라간 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이렇게 못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길게 긴 호흡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면 요런 구간에서 한 뭐 이렇게 쉬어가는 요런 구간에서 투자를 하면 이거는 이제 길게 보면은 결국은 다 이제 평균적으로 자 수익을 이제 확대해 줄 수 있는 이런 꾸준한 기회를 만들어 준다. 물론 이제 이런 차트나 이런 구간에 있는 이제 거래량이 말라있고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업 투자를 하는 거고,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은 어차피 성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근데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에 더 치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 보여지는 종목을 찾으라는 거야. 대장이 보여지는 섹터를 찾아라. 자, 이런 섹터들을 찾으라는 거야. 이런 보여지는 섹터를 찾으면 후발주들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이 후발주들이 실적이 늘어나는 포지션이라든가 또 성장성이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확대되는 포지션들이 이제 보여지면 그때 편입해서 길게 끌고 가면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브엔터도 우리가 편입했던 시기는 여기입니다. 사인앤디 들었던 시기는 이제 뭐 한 1,900원에서 뭐 2,000원 사일 거예요. 뭐 2,000 얼마 이쪽 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니까 이제 수익이 왔으면 이거 덜어서 또 요런 데 있는 거 사는 거죠. 자, 절반 이거는 이제 나머지 끌고 가고 이거 덜어서 요런 구간에 있는 거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만약에 요런 종목을 내가 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000원에 들고 있었으면 야 15,000원 가니까 200% 수익이 났어. 그럼 어때요? 자, 이 구간에 요거 하나 사고 요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리스크는 분산됐으니까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이제 확대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복리가 계속 가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금방금방 불어난다고, 자산이. 이런 장기 관점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큐브 엔터, 수익 스토리. 자, 이거 살펴보면서, 엔터는 지금 거의 뭐 대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흐름이 보여지는 섹터는, 자, 10월달 폭락 전에 이미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서, 요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바닥을 탈피를 해서 추세를 만들어가던 섹터군들, 그 섹터군들 중에서 지금 확실히 흐름이 보여지는 섹터는, 엔터.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소비 쪽 되겠죠. 여기에서 좀 시그널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투자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뭐였어? 5G. 자, 이거 뭐예요? 자, 4차 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천운을 만났어요. 그래서 LNG라는 천운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있어요.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돈 집어넣을 때 저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이제 에너지가 변화를 하면서 이제 이제 석유에서 에너지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가스, 전기로. 자,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LNG 쪽에 이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저쪽에서 크게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점유율이 한 90% 되더라고. 90% 이상 돼요. 거의 뭐 이제 일본, 중국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다 합해도 이제 10%도 안 되는 거야. 한국이 다 가져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적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주를 먼저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조를 수주를 받았다. 그럼 이 배를 만드는데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실적이 2, 3년 후에 나와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를 많이 받은 구간이 어디냐면 2017년도에 발주가 되게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무역 문제 뭐 이것 때문에 잠깐 주춤했었던 거고, 2019년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적이, 자, 2019 고박이 2019에서 2, 3년 뒤를 보자고. 그러면은 2021년에서 2022년이죠. 2022년. 이때 막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예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때인데 꼭질 거란 말이야. 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금은 이제 좀 기자재 쪽이나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조선 쪽보다는 매력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사실 잘 보고 있지 않은데, 조선 기자재 쪽도 굉장히 크게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 쪽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섹터는 한 2개 정도 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제가 이제 오늘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에 포트를 조금 나눠두면 그쪽에서 내 계좌 수익률에, 전체 계좌 수익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엔터. 이제 YG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안 들고 계시니까 이런 게 좀 아쉽긴 해요. SN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추세를 잡아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내려올 필요가 없고, 100% 이상 수익 구간이 오면 비중을 줄여서 좀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해두는 방향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주님 축하드리고요. 빙고님도 축하드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아마 내일은 이제 뭐 스윙 스토리 이거 말고 다른 좀 다른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